고래를 비롯한 바다 생물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 옛날 우리 민족의 어로 생활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이 고래 그림들을 통해 내안상어의 정체를 찾아내기로 했다. 참고래는 등 지느러미가 높은 편이지만 가슴 지느러미가 짧고 좁다. 대왕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고래다. 그러나 지느러미가 33cm 이하로 매우 작아 내안상어의 기록과 다르다. 귀신고래는 회색 빛깔을 띠고 있고 무엇보다 등 지느러미가 뚜렷하지 않다. 범고래는 높고 넓은 등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다. 암컷의 등 지느러미 높이는 1~2m에 이르고 꼬리 역시 넓고 크다. 등 지느러미와 꼬리가 크며 떼지어 다니는 자산어부의 내안상어는 바로 범고래였다. 일반적으로 서해에 범고래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자산어부의 내안상어를 범고래로 확인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2001년 멸종위기 중인 범고래가 서해에서 17마리나 발견됨으로써 200년 전의 기록이 사실과 부합된다는 것을 입증했다. 한반도 주변에 선사시대부터 많은 고래류라든지 바다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또 분석한 그런 문헌들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당시 그 실학자들, 특히 이제 정약전 선생 이런 분들이 그런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고래를 연구하는 분들 또 앞으로 보존하고 관리를 하고자 하는 이런 학자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자료들입니다.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달리 실제 흑산도는 육지에서 떨어져 있고 바다 한복판에 있어 고래들이 다니기 좋은 길목이다. 범고래를 비롯한 상괭이 등 고래에 대한 자산어부의 기록은 정확했고 오늘날 고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요즘 들어 자산어보를 현산어보로 부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정의학자는 자산어보 책 서문에서 자산자 흑산야, 자산은 곧 흑산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자는 곧 흑과 같은 뜻이라는 얘기인데 옥편에는 이 자가 풀 우거질 자자이고 검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현으로 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동생인 정약용의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우이도를 바라보며라는 시에서 이 흑산은 이름만 들어도 으스스하여 서신을 쓸 때마다 자산으로 고쳤었는데 자는 검다는 뜻이다 라는 주석을 붙여놓았습니다. 따라서 검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자가 현으로 읽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약전, 정약용 모두가 이 자산어보가 아닌 현산어보로 불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 이 책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어보는 안타깝게도 현재 원본이 남아있지 않고 필사본만 모두 8종류가 남아있다. 자산어보는 생물의 명칭, 크기, 형태, 외형의 특징, 맛, 그리고 어획 시기와 방법 등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자산어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동생 정약용에 의해서였다. 정약용은 정약전의 묘지명에 형이 유배지에서 자산어보 2권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단지 자산어보를 집필한 사실만 적고 있을 뿐 그 이상의 언급은 없었다. 그런데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 등에 자산어보의 내용이 인용돼 있는 것으로 보아 당대 학자들 사이에 자산어보가 활용됐음을 알 수 있다. 자산어보가 후세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30년대 수산학자 정문기에 의해서다. 자산어보에 기록된 해양 생물의 현대어 명칭과 종의 정체 등을 밝힌 정문기의 한국어도보를 통해
자산어보는 근대 어류학의 시조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자산어보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매우 기초적인 과학적인 그런 내용으로 수록이 되고 또 체계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어서 우리나라 어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과학적인 내용을 수록한 최초의 단행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날 자산어보가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묘사에 있다. 만화가 이두호 교수에게 자산어보 기록을 토대로 물고기를 그려봐 달라고 의뢰했다. 요즘 이름과는 전혀 다른 한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 이름은 모르더라도 자산어보에 묘사된 내용만으로 어떤 종을 말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입은 작고 놀라거나 화가 나면 배가 부풀어 오르는 놈, 바로 보거였다. 이 교수는 자산어보에 적혀있는 어류들의 이름이 현재 불리는 이름과 달라 처음엔 생소했지만 내용을 읽어보고는 금세 어떤 생물인지 그려냈다. 제가 11가지 그림을 그리면서 물론 자산어보에 표현된 그 의에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해야 되고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다 하는 그 이유는 정약적인 자신이 우리 물고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면밀하게 관찰을 하지 않으면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철몽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장뚱어인데 눈이 튀어나온 고기란 이런 뜻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장뚱어가 물 속에 있을 때는 유연하지 못하지만은 갯벌에서는 아주 민첩하답니다.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고 같은 경우도 보통 때는 신체에 변화가 없다가 외부에서 위험을 느낀다든지 본인이 보고 자신이 화가 났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배가 부풀어져서 거의 물 위에 뜰 정도로 부풀어진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애정과 또 면밀한 관찰이 아니면은 도저히 그렇게 묘사를 할 수가 없죠. 의뢰한 11종의 그림은 모두 정확히 표현됐다. 환풍잎으로 묘사된 불가사리, 톱 모양의 주둥이를 가진 톱상어, 날카로운 꼬리로 물고기를 잡는 환도상어. 자산어보는 수중 생물들의 생생한 묘사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 자산어보가 평가받는 또 하나의 이유. 자산어보는 현대 그 어느 도감에도 뒤지지 않는 방대한 어류 기록사란 것이다. 지난 94년에 실시된 흑산도 주변 지역 어류 실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모두 128종의 어류가 조사돼 있다. 200년 전에 쓰여진 자산어보엔 어류 101종을 포함 모두 227종의 수중 생물들이 기록돼 있다. 더구나 자산어보엔 227종의 수중 생물들이 독특한 분류 방식으로 정리돼 있다.